네,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한번 살펴보죠. 김수민 평론가님, 이 행보를 보면 좀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폭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총선 직후에 뭐 예.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총선 참패도 했고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고 자맹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더 두드러져 보이는 측면이 있겠고 아직까지 좀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선자들하고 회동도 하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총선을 함께 뛰었던 그런 입장에서 총선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뒤늦게라도 모여서 또 네. 회포도 풀고 이런 자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다시 출마를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될 텐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 총선에서 참패한 정당의 지도자가 그다음 당권에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동시에 근데 아까도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독주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 전 예.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지지층 내에서 왜 출마하느냐라고 따져 묻기보다는 오히려 반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서 전당대회에 대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마도 한 전 위원장이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일 거라고 봐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또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조합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이 대표를 한다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하는 거는 마치 쫓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 예. 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한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지만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 도전한다. 이것은 한 전 위원장한테도 본인한테는 기회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한 전 위원장 조만간 자신이 영입한 이상민 의원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제 제가 이 의원을 취재를 해보니 정치인 간 만남이니까 여러 이야기가 오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당대회 출마 얘기도 나올까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요. 여론이 사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상민 의원도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할 때 영입이 된 인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과 가깝고 본인이 있을 때 영입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를 하고 여론을 좀 몰아서 전당대회에서도 본인이 좀 출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인끼리 만나면 여러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아니겠어요? 네. 뭐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저는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겁니다. 뭐 어떤 네. 의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보폭을 넓히면서 당 관계자들 본인이 총선 과정에서 함께했던 분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출마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니겠나 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을 두고 당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는 견제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기를 강하게 들었던 부분. 반기를 뭘 강하게 들어.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자기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성공한 전례도 없어요. 자기고 아니고 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용이야. 네, 김민수 대변인님, 이 홍준표 시장이 SNS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 모시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어떤 의도라고 좀 보십니까? 여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가 참 주목을 받지 못하면 안 되시는 분 같아요. 여기 대한민국의 지자체장 중에서 여야를 거론하고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대구시에 대한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앙정치에 대한 발언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목받고 싶은 발언이다도 하나가 있고 다른 한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을 명확하게 차기 대선 내부 경쟁자로 보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쟁 깜냥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속으로는 한동훈이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동물적 감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나와 한동훈 간의 대립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내가 유력한 대선 주자 후보에 미리 포석을 깔아두는 중이라고까지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적절치 못한 언행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기 지금 보수가 총선을 통해서 108석이라고 정말 참패를 당했고요.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정말 위태로운데 이럴 때 당내 어른으로서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의회 독재를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다시 알리고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려 진짜 보수의 지도자 중 한 분이시구나라고 평가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선을 그음으로써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보수가 계속 민주당, 야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대통령과 지금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게 적대적이 돼야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전히 협력 관계이고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명 한 명의 힘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말고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이 난국들을 좀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과 또 여권 이야기 살펴봤습니다.